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요,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아주 큰 문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겉보기엔 정말 멀쩡한 최신식 건물들인데 대체 어째서 거대한 위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걸까요? 쓸 수도 팔 수도 심지어 임대조차 못한다. 이게 한 사업주만의 절규가 아니에요. 지금 전국에서 수천 명이 똑같은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비극의 시작, 그러니까 희망을 품고 새 사무실을 분양받았던 소상공인들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이분들이 지금 재정적 파탄이라는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사업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 건데 갑자기 입주에 꼭 필요한 잔금 대출 길이 뚝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대한 덫에 갇힌 신세가 된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불운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요, 이 문제가 얼마나 거대한지 그 충격적인 규모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40%. 2022년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 중에 아예 팔리지도 않은 비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뭐냐면 팔리기는 했는데 아무도 못 들어와서 텅 비어 있는 유령 사무실들 있잖아요. 그건 이 통계에 아예 잡히지도 않거든요. 이게 뭐 특정 지역 한두 군데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1,500개가 넘는 사업장이 이 위기에 지금 얽혀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전체의 현상이 된 거죠. 아니, 이 시장에 얼마나 많은 돈과 자원이 쏟아부어졌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2020년 이후에 지어진 면적만 다 합쳐도요, 서울의 랜드마크인 63빌딩을 무려 16채나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대체 어떻게 아무도 입주할 수 없는 이런 최첨단 사무실 수천 개가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게 된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원인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면요. 이게 뭐 누구 하나만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정부 정책, 시장의 과열된 투기, 그리고 금융 시스템, 이 세 가지가 정말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만들어낸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었습니다. 그럼 일단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대체 뭘까요? 원래는요, 낡은 공장지대를 대신해서 IT나 바이오 같은 첨단 기업들을 한데 모으는 그런 멋진 혁신 허브 같은 걸로 기획된 거였어요. 이 재앙으로 가는 길은요, 아주 명확하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단계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차례로 무너지면서 결국 오늘날의 이 텅 빈 유령 건물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첫째, 정부가 규제를 확 풀어주면서 엄청난 공급의 판을 깔아줬어요. 둘째, 팬데믹 때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 판 위에서 투기 열풍이라는 거품이 막 폭발적으로 커진 거죠. 정말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은행들이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꾼 거예요. 이거 너무 위험한데? 하면서 모두가 믿고 있던 잔금 대출을 그냥 하루아침에 끊어버린 겁니다. 계약자들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 빠진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행사는 파산 직전, 계약자는 파탄 직전이에요. 다들 어떻게든 출구를 찾고 있는데 이게 제시되는 해결책들이 하나같이 복잡하고 또 논란도 많습니다. 크게 보면 해법은 두 갈래예요. 하나는 어떻게든 대출을 다시 풀어서 원래 계약자들이 들어오게 해주자. 다른 하나는 에이, 여긴 이제 사무실로 못 써. 이 현실을 인정하고 차라리 아예 다른 용도로 바꾸자. 이 두 가지인 거죠. 진짜 사업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거? 물론 타당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어려운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누가 선의의 피해자고 누가 실패한 투기꾼인가? 이 선을 대체 누가 어떻게 그을 수 있을까요? 이게 도덕적 회의 논란으로 번지는 이유입니다. 건물 용도를 바꾸는 거, 이것도 되게 현실적인 대안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사무실을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바꾸려면 뭐 화장실도 새로 만들고 주방도 넣고 이 리모델링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법적인 문제도 복잡하고요. 자칫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 돈은 또 누가 돼야 할까요? 자, 이제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물러나서 전체 그림을 한번 볼게요.
혹시 정부 정책이 만들어낸 부동산 거품,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사람들, 이 이야기가 어딘가 좀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번 사태는요, 얼마 전에 큰 논란이 됐던 생활형 숙박시설, 줄여서 생숙 사태랑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여기서 살아도 돼요 라고 해서 샀는데 갑자기 불법이 되어버린 그 사건 말이에요. 두 사건 다 똑같아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 시장의 투기 광풍을 만나면서 결국 평범한 개인들의 비극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죠. 결국 이 두 위기가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바로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예요. 정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허점이 있는 정책을 만들어요. 그럼 시장에 투기 자본이 미친 듯이 몰려들고 거품이 꺼질 때쯤 정부가 갑자기 정책을 바꿔버리면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사람들이 떠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만든 정책이 왜 자꾸 이렇게 파괴적인 위기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누구의 투자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